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그래들이라는 빌드 툴을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들 설치는 인터넷에 그래들 설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OS별로 설치 문서들이 많이 있어요. 윈도우에서 설치하기, 맥에서 설치하기, CentOS, 우분투까지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참조하시고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가 끝난 다음에는 그래들 -v 하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면 그래들 설치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래들 빌드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 창을 여시고요. 자바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바 크리에이트 자바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그래들을 사용을 할 거니까요. 그래들 선택.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어디에다가 생성할 것인지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디렉토리 저는 자바 폴더에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스타트 코딩 이라고 하나 만들었고요. np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 그래들 같은 경우에는 폴더를 만들어 줘야 되더라고요. 만들어 주시고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DSL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빌드 툴에서 사용하는 설정 파일이거든요. DSL 파일에서 사용하는 설정 파일에 랭귀지를 그루비로 쓸 거냐 코틀린을 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루비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폴더 이름이랑 동일하게 할 거고요. 인터. 그러면은 그래들 프로젝트가 쭉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오픈. 그러면은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어쩌고저쩌고, 예, 벌써 사라졌는데 뭐 얘는 폴더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들 이제 메이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들도 폴더 구조를 만들면은 이렇게 앱이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들이라는 폴더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설치를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그 그래들을 실행하는 실행 파일을 이렇게 폴더 안쪽에 그래들 W, 그래들 W 배치 파일로 파일 자체를 아예 카피해서 이렇게 넣어줘요. 넣어주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래들 명령어를 실행할 때 이 그래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래들 설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그래들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는 그래들 설치가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이제 다른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받아서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래들 버전에 맞는 게 이미 이 폴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편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들 프로퍼티를 보시면 그래들 처음 이제 빌드를 이따가 하게 될 텐데 빌드를 하게 되면은 래퍼 슬래시 디스트라는 폴더에 그 해당 그래드의 버전이 여기에 이제 7.3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래퍼 슬러시 디스트라는 폴더 아래쪽에다가 이 zip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넣어줍니다. 알아서. 그래서 그래드를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버전 변경하고 싶으면 이제 요 버전을 변경을 하면 되고 빌드를 하다 보면 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는 도중에. 예, 그런 경우에는 이 파일을 직접 URL 쳐가지고 인터넷에 쳐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서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으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확장 프로그램 설치한 걸 좀 체크를 할게요. 확장해서 일단 자바 프로젝트니까 자바에서 익스텐션 팩 자바, 포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없었으면은 아예 아까 실행도 안 됐었겠죠. 그 다음에 플러그인으로 그래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래들 익스텐션 팩이 있습니다. 그래들 익스텐션 팩을 보시면 랭귀지 서포트랑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 그래들 포 자바라는 플러그인 두 개가 설치가 됩니다. 요 두 개가 설치가 되시면은 저는 지금 보조 사이드바에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요런 게 생겨요. 그래들 원래는 처음에 그래들
익스텐션 팩을 설치하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사이드바, 사이드바 이거 보이시죠? 저는 단축키도 지정해 놨는데 단축키가 지정 안 되신 분들은 별도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얘를 여기다 그냥 두지 마시고 사이드바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올려 두시면 사이드바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팅 지점 그래드를 보시면 스타트 코딩 디자인 패턴 이 부분이에요. 루트 프로젝트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루트 프로젝트를 얘기한 거고 프로젝트 안쪽에 include 앱이라고 돼 있죠. include 앱 해서 앱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드를 할 때 빌드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 앱에서 하게 되죠. 앱. 만약에 이 루트 프로젝트 밑에 include 된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다면 include 뭐 해가지고 이쪽에도 include 뭐 이렇게 코끼리 아이콘으로 해가서 쭉 이렇게 더 나오게 될 거고요. 이게 루트 프로젝트고 이 루트 프로젝트 밑에 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는 소스를 앱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앱의 소스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메이븐에서 그래들이 왔기 때문에 그 메이븐에서 사용되던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의 기본 폴더 구조가 그래들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메인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 작성을 위한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는 이 테스트 코드의 자바 요 안쪽에 앱 테스트.자바처럼 이렇게 여기에다가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는 메인의 자바의 자바 밑에 이제 스타트 코딩 디자인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패키지고요. 패키지고 그 밑에 앱.자바라는 게 있고 이 앱.자바 메인 메소드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메인 메소드를 런 하면은 헬로 월드 이렇게 자바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드 툴을 그래드라는 것을 이용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자바 코딩할 거면 굳이 필요한가?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얘를 이제 코딩을 하고 묶어서 서버에 배포를 해야 되죠. 이 묶는 과정을 빌드라고 하고요. 그 빌드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게 그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메인을 실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런을 눌러서 실행을 해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소스는 루트가 아니고 루트 안쪽에 있는 앱이죠. 앱에 보시면 태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태스크를 펼쳐보시면 애플리케이션, 빌드, 디스트리뷰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플리케이션하고 빌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들로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에 런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뭐 순간적으로 지나갔죠. 실행이 되고 헬로 월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런이라는 걸 실행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래들 w 런 이 런 어셈블 빌드 이런 거를 이제 태스크라고 하는데 이 태스크를 입력을 하면은 그래들 w가 이 태스크 런이라는 태스크를 실행하라는 뜻인데 이 태스크를 실행을 할 때 이 태스크를 실행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태스크들이 어떤 것들이 실행이 되는지를 보고 싶을 때 이 옵션으로 드라이런 거 실제 실행하진 않고 여기 보시면 컴파일 그 다음에 프로세스 리소스 클래시즈 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런이라는 타스크를 하나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컴파일하고 클래시즈라고 하는 것은 이 컴파일 자바를 컴파일하고 리소스라는 것을 컴파일된 자바 폴더에 같이 묶어주고 그러면은 클래스 파일과 리소스 파일들이 하나로 묶이겠죠. 이 묶인 상태에서 메인 메소드를 찾아서 실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조금 눈에 안 들어오시더라도 자꾸 이제 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번 한번 좀 타이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드라이런 하면은 실제 실행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태스크들이 실행이 되는지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런 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은 타스크들이 실행이 되는데요. 이제 컴파일하고 요 자바 있죠? 자바 폴더 밑에 있는 자바 파일들을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리소시즈를 그 컴파일된 클래스들로 카피를 하고 그다음에 클래시즈 묶고 여기까지요.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이제 어디에서 작성이 되냐면은 빌드. 예. 여기 클래시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여기까지 보이는 거고 아까 프로세서 리소시즈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예, 리소스 파일 밑에 파일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실행한 것도 아니고 하고 그런 다음에 자바에서 이제 자르 파일로 실행 가능한 자르 파일로 묶어주게 되죠. 묶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압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테스트 파일들 테스트 실행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빌드하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래들 빌드를 했을 때 드라이런이 아니라 그래들 빌드를 했을 때 어떤 작업이 발생하는지 폴더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아까 소스 밑에 메인 테스트 있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클릭을 하면은 네, 빌드가 끝났고요. 끝나면 여기 보시면은 빌드라는 폴더, 그 다음에 빈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빈 폴더는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빌드라는 폴더에 보시면 이제 이 컴파일된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지금 테스트 클래스 있고 제너레이티드는 아마 없을 겁니다. 템포 폴더에 보면은 이제 태스크별로 임시적으로 저장해야 될 폴더들이 생기죠. 컴파일 자바, 컴파일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보시면은 자르 태스크가 아까 전에 실행되는 거 보셨죠? 자르 태스크에 필요한 파일, 매니페스트란 파일이 필요한데요. 뭐 이런 파일도 이제 미리 만들어 두고 이렇게 그래들이 빌드를 하면은 각 타스크에 맞는 이제 파일들을 이 빌드에 쭉 만들어 두죠. 쭉 만들어 두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묶어야 되는 애들 얘네들이 이제 실행 파일들 빈 실행 파일들이 이쪽 빈 폴더에 최종적으로 카피가 돼서 이쪽에 저장이 되죠. 이쪽에 저장이 된 다음에 뭐 테스트 과정이 있다면은 테스트 실행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빌드는 이제 자바 파일을 클래스로 컴파일하고 그다음에 리소스 그냥 프로퍼티 파일 같은 거 그냥 카피하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리소스도 한번 좀 파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파일 하나 만들고요. 그럼 이 리소스 밑에 있는 파일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빌드를 할게요. 하면은 빌드에 보시면은 리소시즈의 랭 프로퍼티 메인에 랭 여기 들어간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빈에 가보면 빈에 랭점 프로퍼티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타스크가 진행되면서 필요한 파일들이 여기에 이제 쌓이고 여기에 쌓인 거를 이제 다시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빈에 들어가는 겁니다. 빈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lib에 보시면 앱.자르라는 게 있죠. 그 자르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 자르 파일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앱.자르가 생겼죠. 그리고 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자바 마이너스 자르 점 자르 하면은 기본 매니페스트 속성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르를 묶어줘야 될 때는 매니페스트라는 것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매니페스트를 어디에다가 세팅을 하냐 보시면 M 밑에 보시면 build.gradle이라고 있어요. 빌드 할 때 필요한 설정들 이 설정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정 파일. settings.gradle은 이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설정이고 이 settings gradle을 보시면 include 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서브 프로젝트라고 보셔도 되죠. 이 서브 프로젝트에서 빌드할 때 필요한 옵션들은 build.gradle에 적어주시면 되고
매니페스트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매니페스트 설정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자르 매니페스트 메인 클래스,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 엔트리 포인트 얘기하는 거죠. 걔가 어디 있냐, 걔의 패키지와 자바 클래스명, 저는 코딩.디자인 패턴의 앱이라는 클래스가 메인 클래스죠. 예.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줍니다. 빌드를 할게요.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헬로 월드 이렇게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매니페스트라는 걸 최종적으로 적어주게 되면은 자료로 묶었을 때 이렇게 메인 클래스를 지정을 해서 진짜 실행될 수 있는 자바 자료 파일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테스트 관련 코드는 이제 테스트 폴더 아래쪽에다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빌드 그래들에 보시면은 디펜던시 있죠? 그러니까 외부 자르. 자바에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유명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 JUnit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JUnit이 버전 5 버전이 되면서 이 주피터라는 단어를 붙이기 시작했더라고요. 예, 어쨌든 외부 라이브러리를 또 이용을 할 때 이 디펜던시라는 곳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들로 이제 프로젝트를 세팅을 해서 자바 파일 이렇게 실행까지 해봤고요. 어떻게 어떤 폴더에 묶이는지 살펴봤습니다. 외부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스프링 부트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별도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드 빌드 툴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봤고요. 앞으로는 제가 자바 관련 강의를 할 때는 그래드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여기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